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재료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했죠. 뭐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예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0억 달러를 빼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60% 가까이 예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자산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더 걱정을 했거든요. 자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자산을 조사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혹시 부실한 게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고, 이게 이제 미증시를 좀 끌어내리는데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아직까지 100 위긴 한데, 이게 방향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재정 상황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100 위면은 괜찮다. 100 이하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방향 자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뭐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은행들 문제가 되고 이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미증시 자체는 상쇄시켜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알파벳은 뭐 시간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서 무려 8%, 이 최고가거든요. 이대로 미증시에서 그대로 정규시장에서 끝나게 되면 최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표 부진을 빅테크주들이 상대시켜줬기 때문에 오늘은 뭐 미증시 때문에 우리 증시가 부진했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는 좀 어중간한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 증시가 초반에 그래도 상승 시도를 하고 코스피가 그나마 이제 덜 빠졌던 거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 때문인데 현대차가 전일 실적이 잘 나왔고 하이닉스도 오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선방한 거예요. 예, 매출이 이제 5조 원 조금 더 나왔는데 예상이 이제 4조 원대 정도였고 영업 손실을 예상을 3조 6천억 정도 했는데 3조 4천억. 사실 저거 엄청나게 손실 큰 건데 그나마 좀 선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밝히기를 수요 부진 때문에 이제 제품 가격 하락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좀 요약을 해보면 1분기에 고객 보유한 재고가 감소해서 향후에 이제 제품 가격 좀 회복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감산한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문의하는 회사들이 좀 생겼어. 그러면서 2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좀 회복될 것 같아. 그리고 고부가 제품을 좀 많이 팔아서 수익성은 좀 회복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는 1분기가 바닥, 2분기는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3분기부터는 턴이 되고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수도 이제 장중에 좀 플러스로 돌리고 코스닥도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좀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끝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건 이제 불안 요인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계속 이제 신용장고 코스닥이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신용 관련해서 B2 또 이제 몇몇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SG 사태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의 시총이 날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반대매도 신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도 또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중에서 두 종목인가 세 종목 빼놓고 전부 다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하한가를 탈피했다라는 거는 반대 매도가 청산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된 매도는 이제 뭐 일부 남은 종들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재료의 피크점은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뭐 오늘 종가를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전까지 5일 연속 빠졌잖아요. 급락한 건 아니지만 근데 중국이 계속 빠지게 되면 이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아시아 증시가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같이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감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장중에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했던 것도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양시양 다 매도를 했는데 저는 요걸 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닥 수급인데 코스닥 개인들만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4월 17일 이후에. 근데 기관이 계속 팔다가 오늘 장에서 살짝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살짝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반전하는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수급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좀 등장할 가능성이 생긴 점은 그나마 다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영끌해서 선물
매수를 해버렸다. 그래서 매수할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오늘 선물 매도가 나와서 오히려 매수할 여력이 생긴 거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콜을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풋을 사고. 콜 팔고 풋을 사면 이건 선물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락 압박이 좀 강했었는데, 오늘 살짝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변화가 생겼다. 뭐 이게 이제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좀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약간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 수급, 다음에 이 옵션 거래에서 외국인들 수급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고요. 사실 포스코 퓨처엠을 1,600억을 팔아서 그렇지 저거 빠졌으면 오늘 외국인들 거의 관망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 사고 기아를 팔고 현대차 사고 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좀 오른쪽에 많이 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매도하고, 자동차 쪽은 이제 모비스 오늘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팔고, 완성차는 사고, 좀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서 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팔고 LNF 매수하고, 약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차 전지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미 갈린 것 같아요. 예, 이제 때로 가다가 골라서 가는 쪽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상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매수 쪽을 보면 약간 이제 제약 바이오 필이 나는 종목군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예, 그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외국인들 매매의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뭐 업종별 특징이 확 잡힌 건 없는데, 여전히 그 IT 기업들은 좀 선별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빅테크 실적이 나왔는데 어쨌든 우려보다는 잘 나오고 있잖아요. 빅테크 실적 전에 좀 긴장도가 있었거든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빅테크 주들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주가가. 그렇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을 좀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근데 오늘 지수가 이제 좀 걱정스럽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1320원을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훌쩍 넘어서 1350원 단위까지 갔거든요. 제가 1350원 가면 지수가 한 50에서 100포인트 그냥 쉽게 빠진다. 지금 그 정도로 빠졌었잖아요. 고점 대비 다 저런 거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1350원을 넘어가면 그 단계에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환율이 좀 피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FMC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환율이 지금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장중한 때 이제 뭐 반도체주가 코스닥에서도 좀 소부장이 강세를 보인다든가 이런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걸 계기로 실적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매수하는 거는 반도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건 시황하고 섞여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가 줘야 아 반도체가 턴이 되는구나 이런 기대가 되고 소부장이 딸려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흐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 종목군들은 뭐 요 정도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제 최근에 5월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팔아라. 근데 최근에 코스닥 S&P 500 지수를 좀 봤더니 10년 동안 5월에 빠진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2019년. 그거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올랐거든요. 작년도 0.0%로 잡히지만 저게 0.01% 플러스가 난 거라서 색깔은 이제 플러스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5월에 팔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5월 돼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뭐 막연하게 5월 전에 주식을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5월 되면서 그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갈 때는 뭐가 데드라인이 되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4%, 예, 4%로 넘어가게 될 때 실업률이 그렇게 될 때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침체를 너무 앞당겨서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보여지는 실적, 보여지는 수급, 보여지는 종목 여기에만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너무 먼 미래 보면서 좀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도 요 내용 올려드렸잖아요. 코스닥 5일 연속 하락했고, 아침에 ADR이 78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78 찍을 때 코스닥이 75가 과매도인데, 오늘 78 찍으면서 거기서 이제 반전이 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조금 이제 반등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조금씩 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가 빠진다, 터진다 이런 걱정보다
어떤 게 돌리고 있지? 여기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대단한 악재가 나오면 또 무용지물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위치까지 지표상으로 왔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